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멈추거나 축소됐던 지역의 축제들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영주시가 그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영주시의 대표 축제인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준환 영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란 어떤 축제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영주 한국 선비문화 축제가 2008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지금 올해로 한 15년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하고 저작년에 2년 동안 좀 축소가 취소가 되었고 올해 이제 다시 열리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영주 한국 선비문화 축제가 그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 정신문화의 기본 가치를 국내적으로 좀 알리고 네. 그리고 올해 그 선비문화 축제 주제가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 선비 정신, 그래서 올곧고 바른 선비 정신을 계승하고자 네. 그리고 과거와 현대 그리고 미래를 여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축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국 선비문화축제에서 주목할 만한 어떤 관전 포인트 있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그 영주에는 한국 최초의 그 사익 서원인 소수 서원이 있습니다. 네. 그 소수 서원이 2019년도에 그 아르젠바이잔 파크에서 그 지금 세계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서원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좀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학자들이 좀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만 그 지금 1543년도에 네. 백운동 서원이라는 게 시초인데 그게 이제 1543년이고 실질적으로는 1550년에 그 소수 서원이 이제 서원으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설립되었는데 미국의 그 1636년 하버드대학교 아시죠? 네. 그 소수 서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의 그 하버드대학교가 한 1636년에 설립됐으니까 거의 약 100년 정도 앞선 그런 뭐 교육기관이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잘 좀 아실 것 같고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 139개 중에 그 학교나 이런 교육권이 등록된 게 사실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한국의 어떤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좀 재조명하고 네. 좀 알리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 소수 1543 그 사획 영접이라는 행사를 네. 아마 개막식에 아마 진행하고 있고 그 예를 들면 학교 고등교육기관이라면 분명히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1543년도에 하여튼 그때 3명인가 시작을 해갖고 지금 1888년까지 한 350년 동안 한 4,200명 정도가 네. 그 유생들이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고 이렇게 했던 기록이 입원록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역사 기록이 남았는데 그게 1권에서 5권까지 지금 네. 있는데 그 한 권 첫 번째 1번 책자가 그 지금 최근에 135년 만에 음주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와서 이게 그 한국국악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거를 계속 돌려달라 하니까 이제 소수 서원으로 올해 이제 작년에 돌아왔는데 네. 거기에 졸업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번 하서 공부하신 분들을 지금 후손들을 찾고 있는 작업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런 행사들 뭐 다양한 뭐 선비촌 일대 소수 서원 한국 선비문화 수련원 일원에서 네. 아마 다양한 체험 행사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돼서 열리게 됩니다. 네. 소수 서원에 대한 의미와 또 주목할 만한 행사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선비문화 축제가 다른 축제와 다른 점, 차별화된 점 그런 점이 있나요?
또 다들 아시겠죠. 국내에서 이제 한국 그 전통 문화를 개성하고 정신적인 아니면 문화 축제가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뭐 알려졌는 뭐 전주의 한지 축제라든지 종로의 한복 축제, 그리고 안동 지역에 잘 아시는 그 국제 탈춤 축제라든지 우리 상주 지역의 문경의 차사발 축제라든지 네. 뭐 이 정도로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축제가 어떤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예를 들면 그런 축제들이 대부분이 많고, 네. 이런 어떤 문화적인 축제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적죠. 적은데 뭐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으로만 보면 사실은 그 문화적인 축제가 굉장히 그 어떤 그 산업 축제보다는 네. 좀 떨어지지만은, 근데 그게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요. 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K-컬처, 뭐 BTS라든지 네. 그분들이 뭐 드라마든지 아니면 영화든지 뭐 아카데미상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그런 국제적인 브랜드를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에서 충분히 그 문화적인 이런 축제를 조금 더 좀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방안이 있다 그러면 네. 뭐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꼭 돈으로만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축제, 선비 축제에 이번에 저희가 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K-컬처 한복 런웨이를 지금 좀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올해에 그 WFC라고 네. 저 세계 산림총회를 한국에서 합니다. 네. 한 5천 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네. 아마 이 영주 지역에 한 200여 명 정도 VIP 분들이 아마 오시는데, 그때 저희가 한복의 아름다움을 네. 그 전 세계로 알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축제를 통해서 또 한국의 위상도 높이고 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이를 통해서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이 영주와 선비 문화 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영주가 어떤 도시냐, 뭐 경북의 많은 그 유격권에 있는 도시들이 그 외지에서 이렇게 보면 뭐 차별화가 없다. 네. 뭐 유교 문화 똑같은 문화 아니냐. 근데 영주만이 갖고 있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가 기본이고 뿌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한국 성리학이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이제 들어올 때 성리학이 그 집대성한 그 안양 선생님이 네. 그분이 그리고 소수서원, 그 한국 최초의 사학서원, 그리고 조선을 그 건국할 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정도전 선생님의 본가가 지금 영주에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4,200명에 대한 그 350년 동안 유림들, 유생들, 그분들이 선비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관습이나 뭐 폐해도 있고 여러 가지 선비라 그러면서 특화해야 된다. 네. 그리고 꼬리타분하다. 젊은 네.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도 고민 중인데, 네. 어떤 선비 문화로만 이거를 접근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떤 관습이나 여러 가지 폐단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보다 어떤 정신적인 올곧은 정신, 바른 정신, 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좀 연구하고 좀 끄집어낸다 그러면 네. 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화 중에 그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지 않는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찾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까 말하는 그런 것들이 뿌리들이 여기서부터 영주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네. 아마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영주가 선비의 도시로 지금 이제 지칭되고 있고, 네. 그리고 영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지금 어떤 관습들은 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좀 타파하자. 그리고 네. 올곧고 바른,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아까 민본주의 사상 정도전 네, 선생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그 정체성을 찾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주와 이 선비 문화의 연관성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주 선비 문화 축제를 통한 이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뭐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이제 299명 이하, 300명 이하로 행사를 해라. 네. 특히 뭐 문화축제라든지. 그래서 299명, 300명 이하로 행사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 지금 몇 주도 안 됐죠. 네. 그때 이렇게 갑자기 좀 풀리는 바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풀리는 바람에 이제 조금은 그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들을 이제 추가를 조금 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그 산업형 축제보다는 지역 경제 어떤 파급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약할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서 중요한 어떤 정체성을 살린다든지 네. 어떤 시민들이나 그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부족하죠. 부족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민형 좀 축제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하면 꼭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환대를 하겠죠. 네네. 좋은 마음으로 네. 반갑게 맞이하고. 네. 그러면 그분들이 뭐 좋은 음식도 먹고 좋지만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서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생기면서 재방문도 하게 되고. 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재방문을 하게 되면 물론 지금 축제하고 약간 관계는 없지만 관광 수용 태세라고 있습니다. 관광을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통도 있고 네. 숙박도 있고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게 잘 돼야 되는데 플러스 아까 전에 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친절함, 뭐 어떤 환대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만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 산업이나 문화 산업이 좀 더 기초가 튼튼하게 있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고 그 활성화가 경제 파급 효과로 다시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그렇죠. 주신 것 예.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선비문화축제와 함께 즐기기 좋은 또 다른 이 지역의 관광지가 있다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마 영주를 뭐 방문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세계문화유산 그 지역인 뭐 소수원 네. 그리고 선비촌 그리고 한국선비문화수련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금 아마 한국문화 테마파크 가칭인데 네, 그 네. 선비세상이라고 네. 굉장히 지금 규모가 크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한 테러토리로 아마 그 연계가 되고 거기는 한 번쯤 가볼 만한 어떤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잘 아시는 그 천연의 고찰 부석사가 네. 있죠. 부석사도 가보고 또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약간 액티브하게 네.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소백산이 있으니까 네. 사람 살리는 산 36.5도 소백산. 네. 저도 6년 동안 영주에 지금 살고 있는데 소백산을 구석구석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자주 가보니까 네. 정말 이게 좀 좋더라고요. 힐링도 하고 네. 공기도 좋고 그래서 소백산도 한번 올라가 보고 그리고 천연 고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방사 뭐 죽계 계곡부터 그 계곡 따라서 그리고 이제 뭐 좀 그런 것보다 좀 고즈넉하게 좀 이렇게 뭐 연인이나 아니면 또 가족끼리 이렇게 고즈넉하게 조용한 데를 네. 원하시면 아마 잘 아시는 그 무섬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무섬 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무섬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네. 거기가 굉장히 조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사진도 찍기 좋은 지역이니까 뭐 거기도 한번 둘러보시고 네.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하시면 좋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석사를 비롯해서 또 다양한 관광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가 완화가 되긴 했지만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방역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축제를 진행할 때 이 방역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축제 그 방역 계획은 기존에 저희가 그 방역 계획을 먼저 세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이제 방역이 조금은 이제 그 오픈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미 미리 저희가 그 방역 계획을 다 세우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도 그 완전히 종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해서, 사실 지금 옛날 작년 4년 전이나 뭐 이럴 때는 축제를 시내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조금 많이 네. 진행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코로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 아마 한국 선비문화수련회에서 특설무대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딱 독립적으로 이렇게 폐쇄적이에요, 굉장히. 네. 그래서 소수돈 들어가는 길, 선비촌 들어가는 길, 뭐 선비수련원 들어가는 길, 그게 딱 이게 들어가고 나오는 길들이 굉장히 이 딱 폐쇄적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이제 좀 신경 써서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라든지 네. 특히 또 날씨 뭐 재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그 방역 의료 뭐 119 안전 재난 그리고 재난 안전 통합 시스템을 사실은 그 축제할 때 계속 그 구축하고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안전 방역 요원들은 그때 코로나 때문에라도 저희가 지금 일일 한 70명 정도를 네. 각 지역에 포진해서 급한 어떤 재난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빨리 대응하는 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안전재난 심의를 또 받았고, 그다음 현장에 5월 3일 날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네. 다시 또 받고 5월 4일 날은 한 번 더 안전재난 심의를 받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철저한 방역을 준비하고 계신 만큼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선비문화축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선비문화축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어떤 정신문화의 어떤 문화적인 축제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영주 사과축제, 뭐 청송 사과축제, 뭐 이런 축제는 결국은 100년, 200년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인간이 억질로 만든, 근데 어떤 이런 문화적인 축제 같은 경우는 100년, 200년, 300년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대한민국 정신문화 대제전이라든지 네. 아니면 한국 정신문화 축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중앙부처하고 좀 더 협력해서 더 큰 우리나라의 축제로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네, 끝으로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5월 6일, 7일, 8일 어버이날까지 4일 동안 진행됩니다. 네. 영주 선비촌, 소수서원 그리고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이날 뭐 어린이날 100주년 행사도 하고, 그리고 5월 5일 날 이제 개막식부터 그리고 문화도시 서민 그리고 시민들 대잔치 뭐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주에 오셔서 아마 좋은 음식 좀 드시고 또 가족들과 나들이도 하시고 영주에 오셔서 좀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